혹시 오늘 커피 한 잔 드셨습니까? 그 평범한 한 잔 속에 인류가 풀지 못한 난제가 숨어 있습니다. 커피에 녹아있는 카페인 분자, 아주 작고 흔하디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6년 현재 인류가 보유한 가장 비싸고 거대한 슈퍼컴퓨터조차 이 카페인 분자 하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인공지능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사람이 그린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세상인데 고작 커피 분자 하나를 계산 못한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천 배의 부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슈퍼컴퓨터는 커피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만든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언어로만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이 자연에 0과 1로 딱 떨어지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연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흐릅니다. 카페인 분자 속에 있는 전자들은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기도 하고 저기 있기도 한 상태로 끊임없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인류는 지난 70년 동안 이 부드러운 곡선인 자연을 이해하겠답시고 딱딱한 직선인 0과 1의 레고 블록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카페인 분자 하나 속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고 당기는 그 복잡한 경우의 수를 0과 1로 계산하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벽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0과 1의 감옥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고 꿈의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로 계산이 안 되니까 실험실에서 수만 번 섞어보고 실패하는 노가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0과 1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유일한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이진법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가져와서 계산기로 쓰는 혁명적인 기업 아이온큐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의 시대가 저물고 양자의 시대가 열리는 그 틈새에서 진짜 스마트한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지금의 반도체 기술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칩을 더 작게 만들려고 2나노미터 공정까지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작아지니까 전자가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가도 물이 줄줄 새는 것처럼 계산을 하기도 전에 전기가 벽을 뚫고 새어나가 버립니다. 이걸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의 데이터 센터들은 계산하는 데 쓰는 전기보다 칩이 타버리지 않게 시키는데 더 많은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일본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게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하나를 돌리기 위해 지구 전체를 발전소로 만들어야 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인류의 발전을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라는 낡은 그릇을 깨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 것인가?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그릇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동전만 기억하십시오. 기존 컴퓨터는 동전의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0과 1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동전 그 자체를 씁니다.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 이것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이 기묘한 상태를 이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대한 미로찾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존 컴퓨터는 쥐처럼 이 골목 저 골목 막다른 길을 다 헤매봐야 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독수리가 되어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미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단 한 번의 출구를 찾아냅니다.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끝내버리는 마법. 이것은 속도의 개선이 아니라 차원의 이동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 양자 컴퓨터 이론은 알겠어. 그런데 그거 구글이나 IBM 같은 거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일개 스타트업인 아이온큐가 설 자리가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대중이 가진 가장 큰 오해이자 투자자가 포착해야 할 빈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글과 IBM이 쓰는 방식은 초전도체 방식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얼음 조각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이 녹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대한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영하 273도 우주보다 더 차가운 절대 영도를 유지해야죠.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약간의 열기만 있어도 얼음은 녹아내리고 계산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컴퓨터는 집체만 하고 오류가 많고 확장이 어렵습니다. 반면 아이온큐가 선택한 이온 트랩 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공중부양 다이아몬드를 씁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완벽한 원자 그 자체를 큐비트로 사용합니다. 이 원자들을 진공 챔버 안에서 전자기장으로 공중부양시켜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게 왜 압도적일까요? 첫째, 인공과 자연의 차이입니다.
경쟁사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인공칩을 씁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깎아도 미세한 불량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짝퉁 명품처럼 성능이 들쑥날쑥하죠. 하지만 아이온큐는 자연산 원자를 씁니다. 공장이 아니라 우주가 만들었기에 지구 어디에 있는 원자든 물리적으로 100%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애초에 불량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신이 만든 재료를 쓰는 겁니다. 둘째, 정보를 붙들고 있는 지구력의 차이입니다. 경쟁사의 칩은 한여름의 얼음 조각과 같습니다. 계산 좀 해보려 하면 100만 분의 1초 만에 녹아서 정보가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이 급하니 계산 실수가 잦아지죠. 반면 아이온큐는 진공 상태에서 정보를 꽉 붙들고 있는 비상한 지구력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정보가 날아갈까봐 허둥지둥할 때 아이온큐는 차분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계산을 마치는 겁니다. 셋째,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격차입니다. 바로 교통지옥이 없다는 점입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를 옆으로 옮기는 건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경쟁사의 방식은 꽉 막힌 출근길 도로와 같습니다. 데이터를 저 끝으로 보내려면 중간에 있는 수십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다가 멈추고 길을 터주느라 에너지를 다 쓰죠. 정작 계산은 시작도 못하고 통행료만 내다가 끝나는 꼴입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순간 이동입니다. 도로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빛을 이용해 저 끝에 있는 원자와도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교통체증도 통행료도 제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온큐가 훨씬 적은 큐비트로도 경쟁사가 흉내 못 낼 복잡한 문제를 풀어버리는 압도적 효율의 비밀입니다. 물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거 언제 상용화되는 거냐? 10년 뒤, 20년 뒤 꿈같은 이야기 아니냐? 기억하십니까? 2022년 스콜피언 캐피털이라는 공매도 세력이 아이온큐를 사기다 실체가 없는 폰지다라고 공격했던 것을요. 주가는 폭락했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지금 그 공매도 리포트는 완벽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며 기각했죠. 왜냐고요? 아이온큐는 말로만 떠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숫자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는 2025년에 AQ64라는 마일스톤을 달성했습니다. AQ35에서 64로 간다는 게 단순히 숫자가 2배 늘어난 게 아닙니다. 양자 세계에서 AQ가 1 늘어날 때마다 계산 능력은 2배가 됩니다. 즉 AQ64는 AQ35보다 무려 3600조 배 더 큰 계산 공간을 가집니다. 이건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역, 즉 상업적 특이점을 돌파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99.99%라는 숫자입니다. 양자 연산의 정확도, 즉 충실도가 99.99%를 넘었다는 건 양자 컴퓨팅의 음속 장벽을 깼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비용보다 계산에서 얻는 이득이 더 커지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기술,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바보라서 아이온큐의 지갑을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는 배터리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화재나 수명 단축은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0과 1을 쓰는 기존 컴퓨터는 이 복잡한 화학 반응을 계산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를 찾은 겁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능을 단 1%만 개선해도 현대차는 수조 원에 달하는 리콜 비용과 보증 비용을 아끼게 됩니다.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에 화물을 싣는 최적의 방법, 이게 쉬워 보이죠? 하지만 그 조합의 수는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습니다. 슈퍼컴퓨터도 계산을 포기한 난제죠. 아이온큐는 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냅니다. 이를 통해 연료 효율을 단 1%만 높여도 전 세계 항공사들은 앉아서 수억 달러의 비용을 아끼게 됩니다. 이건 먼 미래 과학 실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업의 영업이익을 바꿔놓는 실전 도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불안하실 겁니다. 기술은 좋은데 적자 기업 아니냐? 돈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재무제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온큐는 지금 현금 요새를 지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는 무려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액수냐면 지금처럼 매년 연구개발비를 펑펑 써도 앞으로 11년 이상은 매출이 0원이어도 버틸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빚 하나 없이 4조 원 넘는 현금을 쥐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이온큐가 망할 확률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한다는 뜻이자 경쟁사들이 돈 없어서 말라 죽을 때 혼자서 시장을 다 집어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엔비디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3년 전에 살 걸 그때 샀으면 10배인데 라고 후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2015년에 엔비디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엔비디아는 그저 게임용 그래픽카드나 만드는 시총 150억 달러짜리 회사였습니다. 사람들은 PC 시장이 끝났다고 했고
엔비디아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시대가 오자 그 그래픽카드 회사가 전 세계 시총 1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온큐는 2015년의 엔비디아 혹은 2013년의 테슬라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작고 대중은 의심합니다. 하지만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인공지능이 자연을 계산하지 못해 쩔쩔매는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는 양자 컴퓨터뿐입니다. 2035년 양자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온큐가 그 시장의 표준이 된다면 지금 주가는 차트 바닥에 붙어있는 점 하나로 보일 겁니다. 만약 아이온큐가 2030년까지 연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시장이 엔비디아와 같은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면 시가총액은 1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8배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주식은 위험합니다. 변동성은 극심할 것이고 내일 당장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입니다. 인류는 돌도끼에서 청동기로, 말에서 자동차로, 그리고 이제는 0과 1의 계산기에서 자연을 다루는 양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안전한 채권, 우량주, 금과 같은 자산들을 충분히 담으셨다면 딱 5%. 없어져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자금만큼은 이 거대한 물리적 혁명에 베팅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마주한 기술의 벽, 그 벽을 부수고 나갈 유일한 입장권을 사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파티가 끝나갈 때 누가 진짜 왕좌에 앉게 될지 지켜보십시오. 지금 신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